동해바다와 맞닿은 태화강 하구에서 바라본 울산의 도심.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섰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숨 쉴 틈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태화강. 1970년대 이것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시골 마을이었다. 그도 잠시 도시와의 바람이 불면서 앞강과 뒷강에서 몇 감고 물장구 치던 아이들은 그들의 강을 잃어버렸다. 지천으로 깔린 제첩이며 조개가 많아 조개섬이라 불리던 곳. 이곳 역시 조개와 함께 사라졌다. 그래도 마실 물쯤은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당시의 취수장은 하는 일 없이 이름만 남아버렸다. 그 사이 뱀처럼 구불대던 태화강은 자를 대고 자는 듯이 곧아졌다. 이렇게나 변해버린 강으로 연어가 다시 돌아오는 것, 다들 희망이라고 했다. 이제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태화강은 연어의 고향이 될 수 있을까? 울산의 젖줄이자 도심의 한가운데를 남과 북으로 가르는 태화강. 그 길이가 100리나 된다. 여느 대도시와 다름없이 시내 가까이 있는 강 둔치는 수양버들 미루나무 대신 대형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 있는 캐나다 제3의 도시 밴쿠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로 꼽힌다. 이를 확인이라도 해주듯 도시 곳곳이 숲과 호수다. 그야말로 생태계가 살아있는 곳이다. 실제 여기서는 일광욕을 즐기는 바다사자나 귀신처럼 도망다닌다는 귀신고래쯤은 흔하다. 북미 최대의 연어 회귀촌이라는 명성을 지닌 프레이저강 역시 그 길이가 1000km에 이르는데도 연어의 회귀를 방해할 만한 댐이나 인공 구조물이 거의 없다. 그만큼 자연에 가까운 강이다. 이 강은 아주 지금 보시다시피 그 협곡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물살도 좀 급하고 그다음에 양쪽이 다 암벽으로 이루어진 그 절벽이기 때문에 인간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연어들이 안전하게 상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를 따라 가지고 원주민들 그 부락이 많이 과거에 형성이 됐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지닌 프레이저강. 매년 이 강으로 올라오는 연어는 수백만 마리에 이른다. 연어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때묻지 않은 이곳의 숲과 호수인 것이다. 캐나다는 현재 바다에서 연어를 잡을 수 있는 북태평양 소화성 어류위원회 가입국이다. 이곳 밴쿠버에 본부를 둔 이 기구는 바다에서 올라와 강에서 산란하는 물고기인 소화성 어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연어 자원국이라는 국제적 위치와 바다에서의 연어 잡이도 가능해진다. 물론 일정량의 치어를 방류해야 하는 의무도 뒤따른다. 현재 캐나다, 미국, 일본, 러시아가 회원국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비로소 5번째 가입국이 됐다. 밴쿠버 섬 중앙에 위치한 전원적인 항구 도시이자 해양 스포츠로 유명한 나나이모.
이곳 나나이모의 아름다운 자연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밀스톤 강이다. 우와, look at that. 계속 뛸 것 같아. 캐나다의 연어 하천과 마찬가지로 우와. 밀스톤 강의 가을을 알리는 것은 연어다. 연어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곳 생태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었다. It'll be bullet. Are you? What's your schedule? 연어를 쫓아 강으로 온 물개 한 마리. 도심 하천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하천 가장자리에 쌓인 나무 더미는 강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목재와 제지 공장이 줄지어 있던 밀스톤 강은 건축 쓰레기와 하수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견디다 못한 시민들은 원래의 하천으로 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Maybe 12 years ago, we made a bid and an effort through bylaw efforts at the municipality to protect 15 to 30 meter setbacks on all of our wetlands, so that development is limited unless there's a good reason to make an exception in a particular instance. But the council has to authorize the alteration of that general rule. 나나이모시에서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오늘의 밀스톤 강을 만든 것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 말고도 또 있다. 강이 원래의 모습을 찾은 데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어를 위한 강으로 만든 것이다. We're standing here at a site that has been artificially enhanced. These large boulders here that you see downstream and upstream have created a pool of shallow water that allows chum salmon to spawn in the river right here. Before these rock weirs, these small dams were built, there was no spawning taking place here. With these rock weirs, there are as many as 200 chum salmon that can spawn right here where we are standing. 연어가 산란지까지 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든 것은 1984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다. 길을 가로막는 큰 바위도 연어가 뛰어오를 수 있는 높이로 깎거나 부숴 낮췄다. Hundreds of fish can get up these falls. They're all about 3 feet high or 1 meter high, and that's no problem for coho. On the other hand, chum salmon, which like to spawn in the bottom of the rivers, don't go up these falls. So it's a filter for the fish, if you like, and it separates the two species apart. 밀스톤 강에 있는 7개의 폭포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설은 연어가 지나는 길, 어도다. 시민들은 어도를 만든 다음에도 연어들이 실제 이용하는지 꼬리표를 붙여 살피기까지 했다. 이곳 밀스톤 강에서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고 연어는 그 길을 따라 돌아올 뿐이다. 이번에 찾은 곳은 포트 알버니에서 15km 떨어진 스템강. 주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가을이 깊어지면 연어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산란지 중 하나인 스템강. 이제 막 강으로 올라온 연어들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산란지까지 가는 동안의 최대의 난관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거센 물살이다.
여기에다 10m 높이의 폭포가 앞을 가로막는다. 폭포의 전체 길이도 100여 미터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살이 센 하류에서 산란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한 1960년대, 50년대 그 어도를 만들어서 그 어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 회귀하는 연어가 상류로 이동해서 훨씬 더 많은 그 산란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강입니다.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느라 온몸에 상처 입은 연어들. 잠시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쳐버렸다. 목숨을 건 회귀. 이 지친 연어들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편안한 길이 어도다. 바로 2천여 마리의 연어가 이 길을 통과해 산란지로 향한다. 천연 협곡이어서 안전하고 공원 지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스템강. 그렇지만 어도가 없었다면 오르기 어려운 곳이다. 아무리 험난해도 그곳에 길이 있다면 돌아와야 하는 게 연어에게 주어진 길인 것이다. 태화강에서 연어를 만났던 점천교. 다리보가 있기 때문에 연어가 못 올라가고 산란은 급하고 하니까 여기서 산란해요. 그다음에 이제 연어 습성이 이제 자갈밭에서 산란을 하거든요. 저기 살수에 자기가 꽁지로 가지고 이 구덩이를 파요. 태화강에 온 연어들은 하나같이 여기서 산란을 했다. 물이 떨어지면서 여울이 생기는 다리 밑, 그곳이 산란 둥지였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60cm 높이의 보가 가로막혀 있었다. 직접 태화강을 둘러본 조홍재 교수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죠. 현재의 이 물의 이 수심으로 봐가지고는 올라가더라도 또 생존도 불가능하고 산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 산란을 하고 많은 것 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체류장 밑에 있는 이런 거는 아예 물도 말랐고 지금 현재 연어가 돌아오는데 점천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일 높은 게 3m 차이 나요. 태화강 본류 부분에 있는 방사보가 하루에 있는 방사보에서부터 언양까지 17개가 있습니다. 17개 있고 방사보의 높이가 작은 것은 0.5m에서부터 높은 것은 약 한 3m 정도 차이를 나는 그 보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화강에 총 17개의 보가 있다. 점천교가 그 첫 번째고 다음이 선바위. 이런 식으로 강을 따라가 보면 상류에 이르러서는 보가 더 촘촘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부터 어도라는 그 개념을 사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 만들 적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를 만들 적에는 이 어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최근 한 몇 년 사이에는. 실제 선바위에 놓인 보의 위쪽과 아래쪽은 그 높이부터가 엄청나다. 때문에 큰 비가 내려야만 보 전체로 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보를 없앨 수도 없는 일이다. 제일 좋은 것은 생태계 쪽 또는 어도 차원에서 본다면 드러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하지만은 원래 기능도 좀 유지를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부분적으로 조금씩 오픈시켜 놓은 저 부분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모아서 하나의 어도 형태로 물고기들이 자동 이동할 수 있는 어도 형태로 별도의 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저 부분을 철거를 해서 그 부분을 어도를 조성하는 것이 기존의 기능도 살리고 물고기 이동도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류일수록 물이 맑고 자갈이 많은 태화강. 어도가 있었다면 연어는 이곳까지 돌아왔을 것이다. 캐나다 남서부에서 북태평양으로 흘러드는 해리슨강. 강으로 돌아온 연어를 잡기 위한 그물 작업이 한창이다. 이들은 해리슨강을 중심으로 70km 주변에서 살아가는 스톨로 원주민. 조상 대대로 연어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다. Well, I'm really happy to see this going because we're saving our species, we're saving our food, we're the future. Yeah. That's the only reason we do all this, where it's for the future of our children. Yeah. We ain't got this, we ain't got nothing. Yeah. So this is the way you kind of keep this fish. Our livelihood, this is the way we live. Yeah. 이들 스톨로족은 자신들의 영토뿐 아니라 백인과 맞서 연어와 숲을 지켜온 원주민이다. Okay, this is a female. Yeah, and see, she's got a big belly in here. And if you, the vent starts sticking out when they get close to spawning, so she is getting close. And that's a female, big belly. And here's the male. Get the pens out there. 얕은 물에서 산란하는 연어는 절대 잡지 않는다는 원주민들. That's all right, lots more. 옛날과 다른 것이 있다면 작살 대신 트럭과 그물을 쓴다는 것 정도다. 잡힌 연어는 인공 산란이 가능한 치알리스강 인공 부화장으로 보내지게 된다. That's a male. Male coho. Special fish for the Indians around here. 이날 잡기로 한 연어는 왕연어라 불리는 치누. 춘연어와 코호는 다시 강으로 돌아갔다. 연어를 주식으로 살아온 원주민들. 필요 이상의 고기를 잡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연어잡이 원칙이다. It's our livelihood, you know. It's us. It's who we are. It's why we're called Stalo people, the river people. That's we have to live in this river. Yeah. We won't go anywhere else or Yeah. anything like this. This is our main provider. This is our giver. Yeah. It's Mother Earth right Yeah. here. Yeah. So that's my philosophy. I have Yeah. wiser men than me. I don't know. It's Yeah. just we're just happy it feeds us and gives back, and we give back to it Okay. as much as we can. Yeah. 원주민에게 강으로부터 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지혜를 가르쳐준 것은 연어였다. 역사가 시작되기 그 이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 밴쿠버 섬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암각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는 암각화의 후손이자 땅의 옛 주인인 400여 원주민 부족이 산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원주민들은 나무 껍질만을 벗겨 옷을 짜거나 지붕을 엮었고 배를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도 꼭 쓸 나무만을 뱄다.
의식주를 숲으로부터 얻고 그 숲을 지켜온 원주민들. 이들의 문화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토템폴이다. 토템폴은 시다나무로 만든 일종의 조각 기둥으로 집 앞이나 마을에 주로 세워진다. 여기에는 물건이나 동물 문양을 많이 새기게 되는데 원주민들의 양식이었던 연어는 보통 토템폴에서 맨 밑에 있다. 곰, 독수리, 사람의 먹이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다. 여기는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벤필드 후에이아 쪽 마을. 수천 년 변함없이 살아온 이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Hishuk, Tsawak. Everything is one. When I said the last time was Osukta, Atma, Trishan, Yak, Yaksa, Yak, Nisma. My land, what happened to it? Osukta, Atma, Tichma, Siya. My heart is hurt. I hurt inside when I see what's going on in our land. They're taking one thing and they're not replacing it. 연어가 있는 토템폴과 달리 자연을 지키고자 했던 원주민들의 신념이 표현된 조각도 있다. 그중 인상적인 것이 후에이아 쪽의 환영 조각상. 1900년 초 만들어져 지금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립박물관에 있다. 이 후에이아 쪽의 환영 조각상과 전통 가옥은 2001년 후손들에 의해 복원됐다. 마을을 지키려는 그들의 의지로 엿볼 수 있는 한 쌍의 환영 조각상. 왼손은 바로 편채, 자신의 영토에 들어오는 모두를 환영하고 있는 반면 오른손 손가락으로는 원주민의 규율을 지킬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백인들은 원주민 마을의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렸다. 한 그루도 남김없이 모두 벌채가 되어버린 산. 한눈에 보기에도 곳곳은 상처다. 바다와 맞닿아 법적으로 금지된 지역을 빼면 벌채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벗겨진 산에서 모래와 자갈이 흘러내리면 대부분 하천에는 연어가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1900년대부터 시작된 백인들의 벌목은 그칠 줄을 몰랐다. 지금도 제주도 크기의 숲이 매년 없어지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이미 원시림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You got to remember that everything is one. The fish also feeds our people. Our people, but it also feeds the bears, the eagle. And that's all part of the formula of everything is one. You can't go without it in either way. You know, you take one away, then we got a sad story to tell.
the world. But look at what they done. Or look at what somebody done, not me or not anybody, but they have to be careful in playing with these things. Because you're going to upset the balance of Mother Nature. And Mother Nature doesn't like to be upset. 원주민들은 숲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숲과 함께 연어도 잃어버렸다. 벌목으로 황폐화된 강과 숲을 복원하며 연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석서 크릭으로 가는 길. 마침 그것을 찾았을 때 회귀하는 연어를 잡기 위한 포획장을 손질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연어가 줄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 그 후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으로 하천 재생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We created about 4,000 square meters of habitat, spawning habitat, in all these spawning beds. So maybe if you calculate 2 fish per, like square, you could have up to 4,000 fish chums spawning in this place. And the idea here is in the long term is to have, we'll continue the hatchery going for a number of years. 이미 소규모 부화장을 갖추고 연어의 인공 산란을 준비 중인 사람들. 해마다 8,000마리 이상의 연어를 기대하고 있다. 이 석서 크릭은 1950년대 일본 기업이 여기 와가지고 이것을 이 주위를 모두 100km 싹쓸이 벌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여기 이제 그 흙이라든지 바위덩어리가 이제 그 개울가로 쌓이면서 이 하천이 파괴가 됐죠. 그래서 연어가 한때는 그 15,000마리, 2만 마리까지 올라오던 하천이었는데 1950년대 이후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최근에 한 100마리 정도밖에 못 돌아오는 그. 파괴된 하천이라고 보기 어려운 하천 바다. 사실 이곳에는 연어가 좋아하는 자갈을 트럭 200대 분량으로 일일이 깔았고 여울을 만들어주기 위해 군데군데 큰 돌도 놓았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쓰러진 나무들이 많은데 저건 사실은 그 인공적인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저 위에 보면은 와이어 로프로 그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이걸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그 고정시키는 이유는 이 물살이 내려오면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그 강 바닥을 이제 파면서 커다란 웅덩이가 생기죠. 이제 그렇게 웅덩이가 생기면은 연어들이 그 산란 환경을 또는 서식 환경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어를 위해 하천을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했던 것이다. 이런 노력 덕분이었을까?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흑검 한 마리를 만났다. 사람과 마주치면 곧장 숲으로 도망칠 만큼 겁이 많은 흑검도 겨울잠을 앞두고 이곳을 찾았다. 산란하러 온 연어를 잡아먹고 이제 막 숲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숲속에 올라가가지고 숲속에 있는 것도 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his hatchery for, let's say, the next 10 years, but ultimately this should be a self-seeding system by itself. There should be fish coming back here in the tens of thousands in, let's say, 2 cycles, maybe 12 years. There might be tens of thousands of fish coming back. And so that is our ultimate objective, is to have lots of fish in this creek, but also to have fish to provide food fish for the Huu-ay-at people. 이곳 석서 크릭의 하천 복원 프로그램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었다. 울산교 아래를 흘러내리는 태화강 물. 수질에 대한 말도 많았지만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맑아졌다. 부쩍 물이 좋아진 것은 지난 6월 15일. 강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하는 공사가 15개 지역에 걸쳐 완료된 다음부터다. 연어가 목격된 점천교 부근에도 당시 공사가 이루어졌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강으로 바로 흘러드는 생활하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실제로적으로는 이 우수강거의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도중에 지금 울려 있다든지 오접이 되었다든지 등등에 해서 생활하수 이렇게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사용된 공사 방법은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수와 빗물이 섞여 강으로 그냥 흘러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이게 그대로 이 비가 오는 날은 현재 보이는 이 물들이 빗물하고 섞여가지고 그대로 태화강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화강의 이 수질 오염을 시키는데 근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우수 토실로 들어오기 전에 현재 보이는 이 생활하수 자체를 완벽하게 기존의 차적 강거를 완벽하게 매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실은 이 오수가 안 나오도록 해야죠. 이 때문에 대규모의 하수 처리 시설만으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도 지금 이제 구역별로 소규모 처리를 해서 그대로 그걸 태화강에 방류시켜주는 것이 태화강의 수질 정화도 하고 태화강 유지 종수도 확보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죠. 지금처럼 대단위로 용년 하수 처리장, 방어진 하수 처리장 너무 막 큰 걸로 했는데 요즘은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하수관 공사와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강 하구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됐다. 생태하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하천의 옛 모습은 없어졌다. 작년만 해도 강가에는 몇 그루의 나무까지 보였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강 하구는 일직선이 되고 철새들의 쉼터였던 모래톱도 줄었다. 일부에는 석축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이기도 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둔칠은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강과 도심 사이에는 콘크리트 선이 그어질 것이다. 울진 왕피천 역시 올 초부터 공사가 그치질 않고 있다. 하천의 모양이 바뀌다시피 한 대규모의 하천 정비.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었다. 원래 여기 다 그러면 나무가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이게 다 나무가 있었고 이 지금 갈대 숲이라든가 부들 숲으로 형성돼서 상당히 그 어류 등 서식 장소로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저쪽 일부도 상당히 숲으로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떼내려가고 이제 일반 돌이나 자갈 그런 형태로 남아 있는 상태고 상당히 좀 그 어류 등 서식 장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 여기에다 상류 지역의 개발까지 겹쳐 1년 가까이 진흙탕물이던 왕피천.
올해 왕피천으로 돌아온 연어는 예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태화강의 수질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가 된 것은 하구 지역이다. 바다와 강을 구분짓는 방사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오염이 심해졌다. 이 때문에 그간 방사보 철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철새 도래지 문제, 그다음에 항만의 유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태화강의 생태 문제, 그다음에 뭐 요즘 연어 회기 등등 모든 문제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방사보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만은 드러내는 것이 효과가 순기능이 10중에 7, 8절 정도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방사보는 드러내고 그 다음에 드러냄으로써 생기는 역기능은 울산시 시민들이 일부 감당을 하면서 그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멀리 내다봤을 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옛말처럼 그동안 태화강은 흘러갈 곳이 없는 강이었다. 그 어느 것보다 연어의 회기가 빠른 사리타강은 벌써부터 연어들의 시체를 즐비하다.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산란을 하고 2주일 안에 생을 마감하는 연어. 자신이 처음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다. 이렇게 서서히 이제 분해하면서 연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의 뭐 질소라든지 인산이라든지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양분이 그 개울물로 다시 환원이 되죠. 그래서 이 연어들이 돌아와 가지고 산란도 하고 곰의 먹이도 되고 새들의 먹이도 되지만 다시 이 강을 살찌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식성이 좋아 못 먹는 것이 없는 갈매기도 때를 지어 찾아왔다. 생태계의 청소부 독수리도 연어의 산란을 기다린 듯하다. 연어의 회기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동물은 그래도 곰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도 곰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 밴쿠버 섬 서해안. 연어가 들어오는 가을철엔 강 인근에서 곰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곰이 특히나 좋아하는 것은 연어 중에서도 껍질 부분. 강에서 먹기도 하지만 숲으로 끌고 가 먹다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한 해 동안 곰이 먹는 연어의 양은 회귀하는 연어의 42%에 이른다. 상당 부분이 그 곰에 의해서 곰이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끌고 갑니다. 또 여기서 이제 먹고 이제 그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연어의 몸무게의 한 반 정도가 숲속에 이게 안치되는 셈이죠. 연어는 이렇게 곰에 의해 숲의 양분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태어난 하천의 유기물이 되기도 한다. Bears, all bears, brown bears, grizzly bears, ghost bears, are such amazing creatures, and they're so really important as, you know, they're high up in the food chain. And the other creature which is in great need of protection, as well as the bear, is the salmon. The salmon is also part of the food chain. The salmon is really, really important for the well-being of the bears. And so the bear and the salmon are inextricably linked together, and both of them are threatened, and both of them need all our efforts to try and save them.
1년에 3,500에서 5,000mm의 비가 내리는 밴쿠버 섬. 이 풍부한 강수량이 지구상의 단 0.2%뿐인 온대우림을 키웠다. 특히 이곳은 마지막 숲이라 불릴 만큼 그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온대우림은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고루 분포돼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나무가 35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라는 점이다. 자, 이 나무는 이 지역에서 가장 흔한 수종 중에 하나인 레드 시다 또는 붉은 시다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그 자체 내부에 그 방향족의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병충해에 아주 잘 견디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 나무는 아마도 그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나무인데 보시다시피 아주 그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그 원주민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나무로 이런 껍질을 벗겨가지고 의복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바구니를 썼고 또 이 나무 자체는 그 카누를 만들다거나 전통 가옥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그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우죠. 이곳 온대우림은 그야말로 온갖 생명체의 산실이다. 특히 나무의 성장 속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중에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연어 회기장이 많은 해에 자란 나무의 성장 속도는 회기장이 적은 해에 비해 무려 3배나 빠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어가 회기하는 강가의 나무에서는 바다에만 있는 해양성 질소 N15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연어가 해양성 질소를 가지고 숲으로 돌아와 죽게 되면 나무는 그 영양분으로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숲과 바다 사이, 마치 일부러 옮겨놓기라도 한 듯 나무 기둥으로 가득 찬 위카니시 해변. 온대우림이 만들어낸 이곳에도 또 다른 자연의 순리가 숨어 있다. 대부분이 그 자연적으로 숲에서 쓰러진 나무가 개울이나 강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여기 정착을 한 겁니다. 이러한 그 모습은 그 야생적인 그 원시적인 경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 독특한 모습인데요. 생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그 숲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양분이었죠. 이게 바다에 떠다니면서 서서히 썩어가면서 플랭크톤을 먹여 살리고 그 플랭크톤은 조그만 고기, 큰 고기를 먹여 살리는 그 양분이 됐었죠. 캐나다에서도 깨끗하기로 소문난 나나이모 강은 자연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곳 역시 도심 하천이지만 강 전체가 맑고 투명하다. 돌아오는 연어를 포획하거나 인공 산란을 유도하거나 혹은 인공 수로로 산란장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연어는 그저 주어진 길을 따라 돌아올 뿐이다.
산란을 마친 후 연어가 죽고 나면 낙엽과 나뭇가지를 양분 삼아 어린 연어가 태어나고 자랄 것이다. Growing up, they always told me to don't get carried away when you're fishing, because they taught me how to fish all my life to get food to bring home to the people. Is let the first run go by first, then start fishing the second run. Then you always have fish returning for the next seasons. 부모 없이 태어나 자식 없이 죽는 연어의 삶. 어미 잃은 연어를 키워주는 것은 바로 숲이고, 연어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다시 숲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했다. 생태계라는 것이 숲이나 강이나 바다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그 생태계로서 숲하고 바다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강이죠. 이제 강을 통해서 숲으로부터 양분이 바다로 유입이 되고, 또 바다의 양분은 연어 같은 모천회기성 어종이 바다의 양분을 흡수해서 제 몸에 담고 강을 통해서 이 숲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양분을 나무에 환원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서로 멀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강을 통해서 연결된 하나의 그 큰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한 마리의 연어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가를 보았다. 이렇게 돌아온 연어는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 생을 마치게 된다. 이것이 연어의 삶이요, 연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다. 그리고 태화강에도 이제 막 연어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삭막하기 그지없는 도심. 이 도심에 숲이 생기고 그 숲이 연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자라면 태화강은 아름다운 연어의 고향이 될 것이다. Like fallen stardust greens and reds, flashes fly the riverbeds, shimmerings in silver, blue and gold. Glacial winds on crystal pools, reflecting daylight-colored jewels, and million-year-old mysteries unfold. They unfold, they unfold.